이어서 스타미디어 그룹의 분노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하신 이한이 님께서 탐사 보도의 영향력과 말레이시아 스타미디어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예. 발표 준비되셨습니까? Yes, I am. 야. 네, 준비됐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헤드셋을 좀 착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이라고 하고요. 레이지 소속입니다.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는 탐사 보도 언론 매체이고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탐사 보도가 저희 조직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6월로 거슬러 오겠습니다. UNHCR은 유엔 산하의 난민 기구입니다. 그래서 친난민들 중에서 더 이상 난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날짜입니다. 즉, 친난민들은 더 이상 난민 신분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송환이 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국적을 성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타국에서의 시민권을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31일이 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이즈에서는 본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 이전에 2018년 7월부터 이미 이런 난민의 자격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툴로 난민을 인정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친난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에스터라는 어린아이입니다. 선천성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난민 신분증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난민 보호를 더 이상 못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난민 신분증이 있으면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을 공식 인정하지 않지만 특정 보호를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 가서 50건 이상의 친난민 송환 사건 내지는 신분증 박탈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미 친난민들은 패닉 상태에 있었고 자살률도 올라가고 있었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난민 신분증을 뺏기고 나서는 우울증을 앓으면서 결국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습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Refugees No More, 더 이상의 난민은 없다 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트레일러를 보여드리죠. They start rejecting last year now until it's about 6,000 are already rejected. In our assessment, the situation in Chin State is quite different. The conditions that would normally produce refugees no longer exist. Chin refugees are the second largest refugee community in Malaysia. But since late 2017, they've been told that they are no longer refugees, and they are not happy.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요. 4차례에 걸쳐서 10분짜리, 15분짜리를 했습니다. 롱폼도 한 40분짜리로 제작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특별 스크리닝 기술을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도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탐사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아티스트들의 작업을 동원을 해서 흥미도를 더 유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냥 글만 돼 있는 글밥이 많은 기사라고 하면은 독자들이 쉽게 집중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스토리는 성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었고요. 난민기구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난민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으로서 10년, 15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탐사를 끝냈고요. 이제 임팩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업 프로젝트라는 것을 론칭을 했습니다. 친난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관련 트레일러 보여드리겠습니다. Actually, yeah, I have a dream to become a billionaire. I want to become a professional piano player. I want her to be at the top music. What do you want to become again? Music composer. ဖြစ်စီဆုံးကတရင်ထောက်လည်းဖြစ်ချင်တယ်စဉ်းစားရင်ကျွန်မအနာဂတ်ပြောင်းနေတယ်ကျွန်မခံစားနေရတယ်အဲ့လိုမျိုးဖြစ်တဲ့ထင်ကြတော့ကျွန်မရဲ့အနာဂတ်ကမရှိတော့ဘူးလို့ပဲကျွန်မအောင်မဲ့ခဲ့ရှင်းလူမျိုးတွေအားလုံးကလည်းမြန်မာပြည်ပြန်ရမယ်လို့ပြောတဲ့အတွက်ကြောင့်လည်းဒီနေ့ကိုရင်လာတယ်အဲကြောင့် Feel very sorrow. ပြန်လို့မရဘူးဒီမှာလေးဆက်နေလို့မရဘူး We have so much things to do. ဒီကိုအကောင့်ထဲပို့ခွင့်ရမယ့်အခြေအနေရှိဘူးဖြစ်နေတယ် Even though we are refugees, we also want to have a good future. So when you go to that website, 네, 그래서 you get to 웹사이트를 view all of these 가보시면은요, video projects. There are about 이 50 of 비디오들을 them. 다 뷰하실 And 수가 at the 있습니다. 한 end of 15개 every 정도가 있는데요. portrait, 그리고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UN 난민기구에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요.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난민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결정을 번복하기를 끊임없이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어서 아직도 난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찐 인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탐사 보도가 어떻게 사회 변화나 어떤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파워풀하게 디지털 툴을 이용을 해서 사회 문제에 관여를 함으로써 변화를 가져다 올 수 있는 좋은 예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탐사보도 팀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뭐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레이지는요. 다 프린트 인쇄물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매우 대례적인 형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당시였고요. 2014년쯤 되니까는 이제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 모습이 아니었다. 젊은 사람들이 뭔가 좀 엔터테인먼트 컨셉을 더욱더 추구했었고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소식을 더 추구했다라는 점을 더 타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 층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웹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보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 경영진에 가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설득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임팩트를 걸 수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저하시다가 그래 기회 한번 주마 비디오 컨텐츠에 대해서 뭐 투자나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계속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해서요. 광고주를 조금 섭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Curse of 사르완의 저주라는 거 첫 번째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열대 우림에서의 아동 착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Dekat sini ada tahun lepas yang meninggal. Dua Dua Sungai Tepas tu. Oh, dua apa? Empat dah situ. Empat apa? 5, 6, 7, 8, 9 juga kat tempat tu. Cucu saya situ meninggal satu. Ini ayah dia ada. Sini dua. Sana satu.
Ramai juga ya? Sama juga. Meninggal yang kerana ni juga lah macam Serawan ni. We are along Sungai Kejar. Turns out somebody has passed today. A child. We're gonna go check it out. This is the site of the grave of young Malini who passed away yesterday morning at 6 in the morning. So as you can see, we went from like a teen life. 네,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스타일 다큐멘터리에서 전면 탐사 보도 다큐멘터리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들 웹 다큐멘터리는 아직도 그렇게 줄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10분, 15분짜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면 기지만 당시에는 뭐 다큐멘터리면 30분 정도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때였죠. 그래서 어쨌든 10분, 15분짜리 다큐멘터리였고요. 이것이 제작이 되면서 정부는 이제 반응을 보여서 이 토착민들의 처지를 도와주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임팩트 저널리즘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 또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비밀 취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동성 착취자를 노출시키는 탐사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통해서 입법 개정까지도 이끌어내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탐사 보도 다큐멘터리는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왔고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제 동료 저널리스트인데요. 15살의 소녀와 함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And the internet is, oh, there you go. Tonight we're meeting with this profile. He's 39 years old. He says he's a motivational speaker. Within a week of chatting with him, he wants to meet me. He went ahead and booked a hotel room. He said that all he wants is to talk and hang out in a hotel room. So when he finally appeared, I at first didn't know it was him because he looked a little different from the picture that he sent. But then he bumped into a group of friends. At that point, I thought he was going to just up and leave. But then he gestured with his hand and said, "Aku makan dengan anak aku." He just kept on walking, came and sat with me, and acted like I really was his daughter, like everything was normal. Sebab bila nak kata nak kenal dia, abang akan fokus 100% nak kenal. Ini semua gangguan. Tapi orang tak ada benda nak cerita pun. So clearly, obviously what the guy wanted to do, that was 네, 이런 성적 그룹이라는 문제를 당시 사회 이슈로 제기가 된 것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이 경찰도 실제로 폭력이 발생을 해야지 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적 그루밍을 사회적인 문제를 대두시키고 많은 연예인들이 동참을 해서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셀럽들입니다. Hi guys. Hi. Hi. Hey everyone. Hi. By now you've probably already seen this. Biologically speaking, the human body needs to be doing it at the age of 14, I believe. Muda macam orang ke? And that's you. You means you. So join us on October 14th. October 14th. 14th of October. October 14th. Live right here. Live on this Facebook page to find out how we are planning to change Malaysian laws against. So the way when we launched this campaign was basically we were getting all these influencers to come to point people. 네,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함께 섭외를 해서 본 웹사이트에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입법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연락처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인포 패켓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입법 개정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요.
그리고 이 관련 어린이 대상 성범죄법이 1년 이내에 국회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서 관련 입법 활동이 통과가 되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그루밍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PBD상을 수상하게 된 말레이시아 언론 매체입니다. 전 단계에서 어떤 등등요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이 토촉 마을 주민들을 촬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뭐 자막 단어 없이 그대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아동 성범죄 다큐멘터리를 만들 시점이 되면은요, 이미 비디오가 널리 기술적으로 발달했고 사람들도 유튜브도 많이 보던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만들고 하드 코딩을 해서 나중에도 다시 보게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파괴의 현상을 가져오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하게 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신매매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대학을 통해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বায়ো তো বায়োর জানে না যে আমার স্টুডেন্ট ভিসা পাসপোর্ট টাসপোর্ট ওকে করার দেখার পরে ভাই বললো তো স্টুডেন্ট ভিসা আমি জানতাম না যে স্টুডেন্ট ভিসায় কাজ করা অবৈধ We're about to check out the woods where these workers come to hide out at night. These are college students, but they're also victims of a human trafficking network. I bring around 8,000 Bangladeshi students myself. 8,000. It's a network that stretches from Bangladesh to Malaysia and robs students of their money and education. These agents all around Bangladesh is taking advantage of students' innocence. There's a lot of money involved. We're not talking about hundreds of thousands of ringgit. So one thing to learn about this is you can actually, this project was the first time we were like,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벵갈 자막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물론 말레이시아인의 각도에서 만들긴 했지만 이런 임신 매매를 고발하고 또 종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로 자막을 넣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번역을 하고 또 텍스트를 비디오에 하나하나 카피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큰 임팩트가 있어서 뭐 보람이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팔로워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벵글라데시에서의 임팩트를 저희가 만들 수 있어서 말레이시아로의 인신매매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인신매매 희생자들은 말레이시아를 보내주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주요 우두머리는 처벌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말레이시아 정부도 어떤 조치에 나섰고 그리고 관여했던 대학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국제 라이선스가 취소됐고 그리고 이 대학들의 재단들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과 관계자들이 조사가 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피버디 후보 기관으로 됐습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게임의 룰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혁신을 해서 계속 탐사 보도를 통해서 오디언스가 함께 울림이 있는 다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이 있는데요. Environmental Reporting Collective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환경 범죄에 대한 탐사 보도와 조사를 하는데 함께 노력을 했었습니다. 환경 문제도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리포팅을 위해서 펀딩을 받았고 여러 지역에서의 조사를 믿고 취재를 위해서 함께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문제들을 서로 공통된 문제를 찾을 수 있겠고 대만과 타이완 등등에 관해서 이런 뭐 밀수라든지 밀매 문제를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런 천상갑의 멸종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가들의 경찰의 협조도 함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반부패 조사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천상갑의 밀매 밀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비리 정치인들과 부정부패 조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저희 한 기자이신데요.
이런 마약 운반책을 고발을 하는 것이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심지어 이용을 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인데요. 버스 기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스를 주면서 이거를 좀 운반해 줄 수 있겠냐. 뭐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그냥 가져만 가면 뭐 몇 링겟을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두머리까지 추적을 하기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었고요. 이외에도 멀티미디어 일러스트레이트 스토리도 만들었습니다. 임팩트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저희는 항상 거꾸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임팩트가 무엇인가 먼저 시작을 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컨택트 제작사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스토리를 할 것인가, 뭐 만 단어의 스토리를 멋지게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런 복잡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임팩트가 생길 것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와 활동가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 탐사보도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면 임팩트가 없을 수가 있으나 그냥 설교 같은 이야기가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천상갑 캐릭터 레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밀수밀매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불법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레이니, 랜디, 레이먼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천상갑은 레이니입니다. 지금 야생에서 잘 살고 있는 천상갑이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비디오고요. 이거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마약 운반책 거래 단체들을 저희가 탐사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who can go to any extreme level. First way to approach people is he tell that it's documents. They don't even know that there's drugs in the bag. For now, maybe he doesn't know that we are doing this and all, but I am worried that once he come to know, he can do something to my life as well.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는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썼습니다. 거의 1년을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하는 데 썼고요. 그리고 임팩트도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많은 지도층에 이 정보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홍콩과 말레이시아 간의 이런 마약 운반책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허브 지역이다 보니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에 마약 거래가 홍콩과 말레이시아 간에 없어졌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사 보도를 하고 컨텐츠를 공개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좋은 저널리즘, 굿 저널리즘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이다. 라는 저의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이해 당사자들을 함께 관여하도록 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오디언스를 함께함으로써 좀 더 참여하는 주체로서 느껴지고 중요한 일원이다라고 느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었고요. 지금까지 한 40여 개의 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탐사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을 한 이력이 있고요. 저희 끝나갑니다. 왜 성공했냐? 저희는 일단은 운이 좋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특히 많은 권한 그리고 구매력, 디지털 소비 그리고 사용 역량 등이 커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활동할 수 있어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층이
사회 정의 용병이라고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변화에 관여할 수 있는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면은 어떤 소셜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어필을 하고 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델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과도 함께 소셜 임팩트 캠페인을 하고자 할 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를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은 분명히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저널리스트는요. 매스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큰 변화, 임팩트를 가져다 주는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저널리즘 또는 애드보커시 저널리즘 부르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희도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권한이 저널리스트로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투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공동체가 처한 사회 문제에 천착하는 이 탐사 보도는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에 아주 긍정적인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 언론사의 경우에는 이 탐사 보도 조직이 약화하거나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타미디어 그룹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과 함께 이런 저널리스트의 역할이 아주 돋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드립니다.